한번 외쳐보도록 다 같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구만, 반가워요. 한 번 더. 반갑구만, 반가워요. 자, 다 같이 민망해서. 자, 이분들과 2016년 취업시장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처음으로 준비한 코너가 있죠. 네, 바로 취업 준비생들의 생각을 통해서 2016년 취업 전망 키워드를 순위로 알아보는 취업 랭킹쇼입니다. 바로 네. 취업 하이파이브인데요. 주제는 바로 올해 취업은 놓치지 않을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취업 준비생 친구들과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2016년 취업시장 핫 키워드 베스트 5를 저희가 지금부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오늘 이제 순위를 전해주실 분은요. 이제 광주리, 우리 엄니 생각나는 광주리 아니고요.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에 있다는 강주리 마을도 아니고요. 네, 한국직업방송의 대표 미녀 캐스터 강주리 씨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시장 핫 키워드 5위부터 만나보시죠. 보시죠. 입니다. 요즘 같은 공채 휴식기 그리고 방학에는 무조건 어학 점수에 올인하는 분들 과거에 참 많았죠. 하지만 자, 아무튼 5위 살펴봤습니다. 이제 어학시험의 몰락이라는 주제로 우리 강주리 캐스터가 소개를 해주셨는데 정말로 예전에 이제 몇 년만 해도 뭐 토익, 토플은 거의 절대적이지 않았나 싶을 정도의 그런 맞아요.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어학 성적 비중이 실제로 공채에서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정경호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근데 몰락이라는 표현은 좀 맞지 않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전형적인 시각을 좀 갖게 됐다. 그래서 올해 5월 같은 경우에 토익 시험이 일정 부분 좀 많이 변형이 되는데 좀 어렵게 변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과연 어학 점수에 대해서 반영을 하지 않을까? 최근에 현대자동차 인턴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어학 성적을 구체적으로 보진 않는다라고 했지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2차, 3차까지 갔던 케이스들을 보게 되면 일정 부분 유지를 했거든요. 예. LG화학도 지금 공채 마감이 됐나요? 어쨌든 LG화학도 뭐 진행을 하고 있지만 상당 부분 꽤 높은 어학 점수를 실제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몰락이라는 표현은 좀 맞지 않을 것 같고 다만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실제로 뽑아놓고 인재를 뽑아놓고 보니까 어학 성적이 그렇게 업무 성과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더라.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냥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사이드적인 부분이지 하지만 몰락이라 보기에는 조금 저는 무리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네. 오히려 그러니까 아직은 취업 시장 키워드 베스트 5 4위는요. VCR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4위는요. 바로 라이크 헬. 많고 많은 취업 소식 중에서도 특히 우리 취업 준비생들을 가슴 아프게 한 뉴스, 바로 신입 채용 감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런 뉴스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게 매년 이렇게 채용문은 좁아진다는 뉴스를 우리가 접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또 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지 않나 뭐 이런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 우리 취업준비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사실 작년에 공채에서 좀 채용문이 좀 늘어리는 그래서 취준생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건가 한 말씀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 좀 해야 할 텐데 네.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최근에 그 취업 포털 업체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인사 담당자 800명한테 물어봤습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소망이 뭐냐, 새해 소망이 뭐냐. 그런데 놀랍게도 1순위, 2순위가 인재 채용, 최고 인재를 뽑겠다 이게 아니고 네. 회사 매출이 좀 많이 늘었으면 좋겠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수출 부진, 내수 부진이 결국에는 신규로 고용을 창출하는 건 사실 힘들어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강하게 말씀드려야 되는 메시지고 사실상 두 번째로 봤을 때는 저는 당분간 이 저성장 구조가 계속 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아까 이 부분이 참 말씀드리기 좀 뭐한데 좀 담대하게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낙관적으로 보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비관적으로 보시도 말고 현실 그대로 인정을 하시면서 좀 담대하게 가실 필요가 있을 정도로 상황 자체는 그닥 좋지는 않다. 이걸 냉정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참고로 하나 힌트를 드리면 인사 담당 가 예전에는 그러니까 한 사람들에 대해서 좀 점수를 좀 낮게 받다. 근데 지금 전혀 없어요. 졸업한 게 오히려 더 플러스 알파면 알파니까 그러면서 너무 조급하거나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졸업했더라도 전혀 마이너스는 아니겠구나 이렇게 하시면 좀 여유 있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침체라고 능력 중심입니다. 언제부턴가 취업 시장의 화두 바로 능력이 됐죠. 능력 평가 기준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이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고 불리는 NCS입니다. 이미 지난 2015 상반기 하반기 공채에서 몇몇 공기업이 도입을 시작했고 일부 일반 기업도 단계적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2016년 공채 역시 공기업을 필두로 NCS 기반의 채용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올해 NCS 기반으로 채용을 진행하는 316개 공공기관 정규직 채용 규모는 앞서 전해드렸듯이 확대될 전망인데요. 이에 따라서 대기업들도 직무 능력 중심의 신입사원 채용으로 급격한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직무 능력 표준 NCS 작년 공채 최대의 화두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네. 앞으로는 복사들 똑같은 스펙이 아니라 직무 역량의 능력이 정말 중요하다는 게 이번 화두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정말 당연한 얘기인 것 같은데 어떤가요? 글쎄요, 이게 저는 뭐 이게 NCS 관련해서 우리 취준생들이 준비할 게 또 늘었을까봐 이제 걱정하는 마음에 저는 여러분들 편이니까. 근데 뭐 NCS 관련해서도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기업에서 NCS 도입이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인가요, 이시안 대표님? 상당히요. 상당히. 네, 2위는요. 바로 돌 플러스 아이 전성시대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죠? 바로 기업에서 좀 지원자들 입장에서는 이 전형들이 까다로워지니까 더 복잡한 거 아닙니까? 어때요? 정경훈 대표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네, 까다로워졌다고 느낄 수 있죠. 아무래도 네. 이제 역량에 대한 부분이라 그 사람 내면을 좀 더 들여다보겠다. 그러니까 페이퍼로 해서 이력서랑 자소서로 판단이 좀 안 되고 네. 또 이제 면접이 좀 더 강화가 될 것 같은데 뭐 이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요리 면접, 등산 면접, 스포츠 면접. 그래서 아마 자소서 이후에 면접이 훨씬 더 강화가 될 것이고 뭐 예전에 보통 같은 경우에는 뭐 꼭 현장에 있는 담당자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뭐 거의 기정사실화 이렇게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현장의 담당자까지 굳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거의 요즘은 다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무직 면접이 거의 진행된다고 보시죠. 누가 됐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직접 뽑는다. 그래서 이 전형 자체는 뭐 블라인드 면접도 계속해서 더 까다로워질 거다. 근데 저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럴 때일수록 좀 담담하게 본인을 좀 믿고 그냥 정직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내가 토론 면접 1박 2일 PT 면접 한다고 했을 때 꼭 스킬로 접근할 게 아니라 내 담담을 가지고 내 있는 그대로 보여주겠다. 그래서 약간은 좀 그 자만은 아닌데 뭔가 자신감을 가지고 하지만 뭐 여기만 있어 기업이 뭐 이런 식의 또 태도와 자세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예. 이런 다양한 전형들의 변다 하더라도 그것에 목적이 분명히 좀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아까 뭐 예를 들었는데 일본 전산이라는 회사가 실제로 밥을 빨리 먹는 사람을 뽑았어요. 근데 그 의도가 뭐냐면 밥을 빨리 먹는 사람은 그만큼 모든 일에 빠르게 적응해 나가고 뭐든지 성격이 좀 급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느긋하게 밥 먹는 사람 치고 일 잘하는 사람 못 봤다. 그래서 이 면접도 마찬가지로 술자리 면접이 아니라 공식적으로는 음주 면접이라고 해요. 근데 그 음주에 대한 부분에서 많이 마신다? 오히려 그게 더 감점일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 사람들과의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하는지 사실 인성 쪽에 가까운 부분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서 왜 이걸 하는지에 대한 물음을 꼭 던지시면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대망의 1위는요. 바로 탈스펙 그리고 직무 역량입니다. 이런 이슈이기도 하고요. 직무 중심 채용, 뭐 NCS, 다양한 채용 전형 다 상통하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화면에서도 봤듯이 기업 인사 담당자 절반 가까이가 올해 2016년에 채용 트렌드로 직무 중심 채용 강화를 꼽았다고 하잖아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 대표님.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자기소개서 중심으로 이제 직무 에세이 중심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스토리 중심, 에피소드 중심, 그거 과연 무엇을 해왔는지. 그래서 한 예로 들면 저는 취업 목표가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직무 목표. 그러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업종과 업태, 업무에 대한 부분에 정확한 이해를 좀 해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실무형 어떤 에피소드를 가질 수 있게끔 아르바이트라든가 인턴이라든가 이 부분을 맞춰가시는 게 되게 좋겠다. 한 예로 좋은 얘기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연아가 피겨를 머리로 기억한 게 아니라 몸으로 기억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툭 치면 툭 나오는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거기서 사전적으로 바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신입사원이지만 결코 신입사원이 아닌 경력사원을 뽑겠다는 그런 정도로 많은 부분을 요구하는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직무 역량 그런 맥락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나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좀 스스로 계속해서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민영 소장님도 한번 대표님. 마지막 메시지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뭐 사실 전반적으로 저희는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인사 담당자들이 실제로 예전으로 돌아가면 과연 이 지금의 면접이라든가 취업 전형을 통과할 수 있을까? 저는 노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 그 유태인이 600만 명이 거의 사망을 할 당시에 피터 프랭클이라는 그 오스트리아 심리학자가 그 사람은 왜 살아남은 사람의 이유가 뭘까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특별한 게 아니라
희망에 대한 부분은 끈을 놓지 않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경제학 용어에서는 또 티핑 포인트라고 있습니다. 반드시 기업은 깔려가다가 튀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걸 다른 말로 버티기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 취준생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셀프 매니지먼트, 셀프 리더십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버티겠다는 생각에 있어서 희망의 끈은 놓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본인을 좀 진단해 가시는 거. 그래서 예로 워크넷 먼저 좀 들어갔어요. 그래서 워크넷 들어가시면 직업 능력 적성 검사라고 있어요. 뭐 기타 여러 가지 적성 검사가 있습니다. 안 해요. 아무도 이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아무리 깔아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디스크라든가 MBTI, 뭐 애니어그램 이거 얼마든지 활용해서 자신을 먼저 확인하세요. 그리고 나서 직무에 대한 부분을 연결을 시키시면 저는 좀 더 현실적인 취업 대안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설 특집 2016 채용